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있죠. 국가대표팀의 박진섭 선수. K3 리그, 실업리그부터 K리그2, K리그1까지 거쳐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된 이 선수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진섭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게다가 지금 국가대표팀에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 마지막 골을 넣었던 선수가 바로 박진섭 선수입니다. 코너킥에서 전개된 이 공이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측면 쪽에 있는 선수에게 다시 전달이 됐죠. 여기에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노리는 이 롱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공을 머리에 맞춘 선수가 바로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반대편에 있던 박진섭 선수에게 공을 완벽하게 떨궈주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이 상황에서 논스톱으로 박진섭 선수가 골을 꽂아 넣었을 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패스가 들어가가지고 박진섭 선수가 마무리를 했고, 박진섭 선수는 골을 넣자마자 무릎을 꿇고 포효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주민규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규 선수가 아니라 꽤 닮은 박진섭 선수의 골이라는 걸 알아챘을 때 꽤 놀랐습니다. 꽤 놀랐고, 그리고 이 무릎을 꿇고 뭔가 포효하는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뭔가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경기 리뷰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하기는 했었지만, 뭔가 이 국가대표팀에 대한 어떤 굉장한 열망,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서 올라와서 이 성공을 맛본 사람만이 이 내지를 수 있는 어떤 쾌감의 표현, 그런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훨씬 더 감동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박진섭 선수를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선수에 대해서 가장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제이미 바디다. 밑에 있는 하브리그부터 시작해가지고 K리그1까지 거쳐서 국가대표까지 되는 이 과정,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뭔가 굉장히 인정받는 선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진짜 이 휴먼 드라마 거의 뭐 소설도 이렇게 쓰면 욕먹는다라는 기사 제목을 보기도 했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일단 지금은 전북 현대모터스에서 이제 뛰고 있는 선수이고,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을 둘 다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업 무대에서 성인 축구 경력을 시작해가지고 K리그2를 거쳐 K리그1까지 입성하고 국가대표까지 발탁된 대기 만성형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지금 나이가 엄청나게 많진 않습니다. 28살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히 젊은 나이, 어린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대기만 성형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대한민국 U23 축구대표팀에도 이제 황선홍호에 오르면서 뽑혔었는데, 와일드카드로 발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꽤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꽤 좋은 배급 능력을 보여주면서 왜 와일드카드로 뽑혔는지 증명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후방을 단단히 책임졌다.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금메달을 차지해서 병역 특례를 확보했다. 이 부분도 이제 크죠. 만약에 나이가 조금 더 어렸더라면은 이제 뭐 주요 리그에 진출하는 그런 부분도 노려볼 수 있을 법하기는 한데, 여하튼 지금은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사실은 더욱더 젊은 선수들을 찾는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사실 해외 빅리그로 출전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죠. 와일드카드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를 했다, 이 상황을.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때 나왔었고,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팀에는 클린스만호가 이제 가장 첫 승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현석 선수가 골절 부상으로 인해서 낙마를 하자 대체 자원으로 이제 발탁을 받았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극적인 축구 인생의 한층 더 절정을 찍었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차전에서 이제 박용호가 교체되면 데뷔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아시안컵 참가가 확실해진 그 상황에서 이제 아시안컵까지 출전을 하게 됐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정우영 선수가 이제 34살로 너무 많은 나이가 있고, 손준호는 중국에서 막 훈련한 상황이고, 박용호 선수도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하튼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 너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 경쟁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이 대회에서 그렇게 많이 잘 활용되지는 못했던 선수가 또 박진섭 선수고, 그 이후 황선홍호 다시 이제 이번에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을 앞두고 이제 뽑혀서 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홈 경기에서는 출전을 못하고 원정 경기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승호를 대신해서 투입이 됐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었어가지고 아무래도 백승호 선수가 이제 제대로 된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진섭 선수를 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82분에 김민재 선수가 떨궈준 세컨볼을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A매치 데뷔 6경기 만에 데뷔골을 기록했다. 이것도 어마무시하죠. 사실은 저번 시즌인가요? 박진섭 선수가 골 하나를 기록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A매치 데뷔 6경기 만에 데뷔골을 만들었다. 그리고 저만 속은 게 아니었나 봐요. 주민규 선수가 골을 넣은 걸로 착각했던 사람이 많았다. 저도 그 중에 일부였는데 여하튼 인간 승리다. K3, K2, K1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다가 대표팀 첫 골까지 만들어내면서 이런 인생 역전이 있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 승리의 표본으로 꼽히는 선수다. 그리고 전북 현대로 사실은 가는 게 박진섭 선수의 거의 뭐 목표 지점이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이제 축구 흑수저라고 불리는 박진섭 선수가 꿈을 생생하게 꾸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12월 24일 날에 했었습니다. 작년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꿈을 생생하게 꾸면 이루어지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박진섭 선수는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대표팀의 대체에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 첫 골을 넣었을 때의 광경을 또 생각을 해보면요. 프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는 그 대학 재학 시절부터 K리그 마지막 목표팀은 전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전북에 가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이 A매치 데뷔골도 골 넣는 상상을 계속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목표 그리고 거기까지 가닿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에 대한 상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를 기어코 이루어낸다라는 점이죠. 이 박진섭 선수가 항상 골을 넣는 상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골을 넣는 생각을 했었다. 사실은 박진섭 선수는 이제 또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상상을 했었고 심지어 실현까지 해가지고 좀 놀랐다. 뭐 엄청 놀란 것도 아닙니다. 좀 놀랐다. 1차 목표는 경기에 나가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경기에 들어갔고 거기다 골까지 넣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박진섭 선수가 상상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냥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목표로 삼아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점이 박진섭 선수가 그 밑에서부터 이 최고의 지경까지 이 대표팀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인정받기까지 가능했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터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의 도움을 많이 얻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 목표는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진섭 선수가 이런 거를 상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이상 대한민국도 월드컵에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갑니다. 엄청나게 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가는 그런 인터뷰이기도 하고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자리는 항상 굉장히 그 공석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제 동네 축구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어디로 먼저 가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편한데 중앙 공격수 보통 이제 공격수를 많이 하죠. 거기에서 약간은 이제 좀 아쉬운데 싶은 선수들은 이제 세컨 스트라이커를 많이 뛰고 그리고 좀 재빠른 선수들은 윙 포워드부터 이제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진이 가장 먼저 차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미드필더 쪽으로 살짝씩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빠른 선수들은 이 윙 쪽에서 뛰는 어떤 장점을 좀 활용해가지고 윙백 혹은 풀백의 자리로 이제 전직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채워지는 방식이 이제 이 동네 축구의 방식이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채워지고 그리고 중앙 수비수, 골키퍼,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나마 이제 가장 늦게 채워지는 포지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채워지는 포지션은 다름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어쨌건 수행하는 역할과 요구되는 역량이 굉장히 좀 어려운 역량입니다. 플레이메이킹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 압박도 잘 견뎌야 되고 사실상 이 경기를 연출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선수가 뭐 하는지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띕니다. 그게 또 문제죠.
수비형 미드필더는 점점 더 요구되는 능력이 늘어나는 반면 팀 내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포지션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세르히오 부스케츠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부스케츠는 경기를 보면 그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를 보면은 경기 전체가 보인다. 이거 엄청난 명언인데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여하튼 거의 뭐 마이스트로 같은 이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고 수비에서도 중요하고 공격 시작할 때 이 시발점의 역할을 하는 롤이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흔들리면 팀의 공수 연결고리의 첫 단추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역할이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이 한국의 최대 아킬레스 건이다. 그러니까 아예 뭐 씨가 말라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박진섭 선수의 등장이 엄청나게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대표팀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고 가장 임팩트 있는 플레이를 펼쳤던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기성용 선수가 떠오르죠. 그리고 그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뭔가 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선수로서 기억에 남는 선수가 말이죠. 그래서 박진섭 선수가 사실상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선수들보다도 뭔가 힘들었던 상황들을 이제 겪으면서 뭔가 남들과는 좀 다른 루트로 결국에는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선수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박진섭 선수가 좀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박진섭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